슈퍼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이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 비판에 직전 뉴욕 연은 총재 지냈던 윌리엄 더들리가 가세를 한 상황인데요. 더들리 전 총재는 역대 최악의 연준 총재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아서 번즈를 소환하면서까지 파월을 대차게 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더들리 총재가 무슨 얘기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더들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제목을 뽑자면 이런 거죠. 파월은 볼커보다는 아서 번즈처럼 행동한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그의 말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자, 봐봐라. 지금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소프트 랜딩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 다 좋은 얘기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굳이 금융 상황을 크게 완화시켜 불을 붙이고 싶어 하는지 여부다. 지난주에 파월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식도 엄청 오르고 채권도 엄청 오르고 지금 골드만삭스 데이터 보면은 경제가 추세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연준이 결국 일을 마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는 볼커보다는 아서 번즈에 가깝게 행동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금융 상황이 완화가 되면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거다.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면 노동시장이 더 타이트해지고 임금 인플레도 올라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 상황인가? 그거 아니잖아. 노동시장 이미 타이트하고 파월은 인정했지만 임금 인플레도 2%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수준 이상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근데 왜 굳이 더 많은 연료를 넣고 싶어 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일리는 있는 내용이죠.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처럼 주식시장, 채권시장 팍팍 올라서 돈 많이 벌고 그럼 소비가 계속되고 실업률 안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죠. 경제가 둔화될 걸 가정하고 금리를 내린다고 했고 금리를 내린다는 가정하에 자산시장에 달리는데 경제가 둔화가 안 된다. 그럼 이건 경제 둔화를 연끌해서 자산시장을 부양한 건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들리의 짜증 어떤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파월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들을 텐데 제일 아픈 부분은 너는 아서 번즈처럼 행동하고 있어. 아마 이걸 겁니다. 연준이 일을 마치지 못할까봐 걱정돼.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서 번즈가 누구냐? 여기서 의문의 1패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소환돼서 이 망신을 당하냐? 이 아서 번즈는 70년부터 78년까지 연준 총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냐? 이때 금리를 안 내려야 될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을 몰고 간 장본인 이렇게 회자가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연준의 흑역사 이런 느낌인데요. 아서 번즈 이후에 그 유명한 폴 볼커가 소방관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 무시무시한 고금리 정책으로 철권 통치를 펼치면서 금리 높이고 경제를 꽉 묶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서 번즈가 총재 재직 내내 그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에요. 아서 번즈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아서 번즈 역시 이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기준금리를 재임 기간에 13%까지 올렸을 정도로 이 5% 정도인 금리를 13%까지 올렸을 정도로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바로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거의 5%까지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왜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물가 있죠. 물가가 내려가는 지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가 관측이 됐고 금리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까 막 곡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근데 어디서 박살이 났느냐? 이 초록색 금리 보이시죠? 근데 중동 사태가 터져서 유가가 그냥 엄청 뛰죠. 또 엘니뇨 현상이 나가지고 곡물가가 막 뛰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코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하도 유가발, 곡물발 물가 상승이 거세니까 에너지와 식품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물가 지표 아예 빼버립니다. 약간 좀 비겁한 짓이었죠. 여튼 금리를 크게 내려서 5%까지 내렸는데 이때 물가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리고 이 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70년대 말 그 무시무시한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완전히 경제가 그냥 깨강정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아서 번즈. 이때 금리를 너무 성급하게 내린 대가로 지금까지 이런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아서 번즈 편을 제가 드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아서 번즈 100% 잘못입니까? 유가가 이렇게 뛴다는 것은 사실 아서 번즈 입장에서는 누구도 예측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제롬 파월이 아서 번즈처럼 되려면 더들리가 지적한 대로 물가도 오르고 노동의 강함이 지속되는 그런 두 개의 현상이 중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70년대와 완전히 동일할까? 만약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가정하고 설명한다면
즉 파월을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 당시 에너지 시장과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가 아마 감산한다고 난리치고 있지만 오일 프라이스 오히려 안정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물론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지정학적 이유로 최근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내년 국제 유가를 브렌트유 기준으로 82.56달러, 전달 대비 10.7달러 낮췄습니다. 내년 유가 100달러 받던 골드만삭스는 70에서 105갈 거라고 전망을 낮췄죠. 이거는 내년 경기 둔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입니다. 예전에는 중동이 단합하면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셰일 오일이 뭐 슈퍼파워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도 얼마 전에 이 알렉산드라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수출 감축을 12월 당겨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블룸버그 분석 어떻습니까? 올 4분기 원유 생산량이 미국 1330만 배럴에 달할 것이다. 이는 1년 전 예측인 1250만 배럴 대비 훨씬 늘어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생산량 차이는 남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글로벌 시장에 추가된 수준이다. 굉장히 큰 양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가이아나. 이 가이아나가 이 대박 유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베네수엘라랑 영토 분쟁이 나오고 있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 협박이 먹히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지금 아니다.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실업률이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것은 매우 많은 사실이죠.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일자리에 가담하는, 즉 사이드잡 부분이 잘 발라지지 않은 숫자다. 낮은 실업률의 근본 원인은 물가가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낮은 실업률이 강한 타이트한 고용의 지표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에 내몰리는 서민의 약함의 지표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죠. 사실 둘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둘 다 근거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구 편을 들 수는 없고, 근데 최신판 세인트루이스 연은 자료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일날 나온 자료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요약본인데, 자, 단일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당연히 멀티잡을 가진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따라서 돈도 더 많이 벌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을 내보니까 어떻게 되냐? 2개 잡을 뛰는 사람이 더 작다. 평균 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전반적으로 우리의 결과는 대학 학위를 가진 집단에서 특히 그러하였지만 복수 직업 소유자의 평균 시간당 수입이 단일 직업 소유자보다 낮았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거죠. 2번째 일자리에서의 평균 시간당 수입이 낮다면 근로자들은 그거 하지 말고 원래 일자리에서 초과 근무를 신청해서 거기서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거는 시간당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1개 이상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는 첫 번째, 주된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개인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강제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들은 인적 자본 투자의 형태로 새로운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추가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기술로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하며 일부 시간당 수입을 포기할 수 있다. 뭡니까? 결국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 더 벌려고, 원래 직장에서 초과 근무 안 시켜줘서 내 시간당 월급을 깎아서 다른 데서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고용의 허수가 있다는 겁니다. 낮은 실업률에. 이런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파월이 제2의 아서번지가 된다는 더들리 전 뉴욕 연은원 총재 얘기가 좀 너무한 얘기일 수 있다. 그만큼 유가가 오른다는 정도 비현실적이고 생각보다 밑바닥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파월의 급발진으로 자산시장이 튄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파월의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뭐가 더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일단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이상 연말까지 이 랠리가 확 꺾인다. 이런 표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올가에서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면서 오늘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그리고 주변의 추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